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제주라이브의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혜은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영상 혹은 뉴스 기사를 접해 보셨을까요? 길을 가다 혹은 마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 신속하게 잘 대처한 덕분에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시민 영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쓰러진 사람을 발견할 때 굉장히 안절부절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군 교수님과 함께 길에서 혹은 쓰러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뵐 때마다 한 달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진짜 많이 빨리 지납니다. 네, 아까도 피디님과 얘기했지만 한 3일 전에 뵌 것 같은데 네. 어느덧 한 달이 지나서 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덥습니다. 네, 진짜 네. 이제 여름이 끝나가나 했는데 또 더운 네. 이 날씨 속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뭐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을 네. 살펴보기도 했지만 이 여름철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소방청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 21년도 응급구조 건수로 봤을 때 이제 80만 명인데요. 특히 여름철에 37.2%로 의식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여름철에 특히도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마 이제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철 되면 사실 탈수 위험이 크고 또 온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심혈관계 이상도 더 커지고 그다음에 온열 질환으로 인해 쓰러지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SNS가 활발히 되면서 정말 다양한 세상의 소식을 네. 빠르게 접하는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쓰러지셨는데 마침 간호사분이 타고 있어가지고 뭐 CPR을 했다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누군가 의식을 잃었는데 청년이 잘 대처한 덕분에 의식을 찾으셨다든지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딱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나중에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쓰러지셨을 때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이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굉장히 먼 나라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제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 특히 이제 뭐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르신인 경우들은 아무래도 그런 실신, 기절하는 위험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대처법을 미리 조금 알고 계시면 그 가족을 지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의 주제를 이제 원장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네. 와, 이거는 저도 정말 알아야겠다. 네. 많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네. 왜냐면 만약에 제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쓰러졌다. 그럼 제가 패닉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알고 있는 거하고 네. 모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대처하는 데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으면 그 대처 방법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저는 보통 의식을 잃은 환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하면 메디컬 드라마를 많이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막 CPR 하면서 그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도 좀 그랬던 경험, 일화가 있을까요? CPR은 사실 의사라면 피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배우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신경과 전문이니까 신경과 환자들 중에 의외로 사실은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심장혈관 질환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CPR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실제로도 되게 그 응급실에서는 다급한 1분 1초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만약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뇌를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심장,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심장, 뇌, 콩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급한 거는 이제 뇌입니다. 이게 뇌 안에 혈류량이 적어져서 뇌가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이제 돌이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후유증이 계속 남거나 심각한 경우는 뇌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의 혈류량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PR의 사실은 기본 핵심은 어쨌든 뇌로 피를 빨리 보내는 게 그게 기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받아봤던 일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이렇게 뼈가 으스를 정도로 세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심장이 이렇게 쫙주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이 작은 심장이 거의 본인 이제 주먹만 하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심장이 쫙서 우리 몸으로도 보내고 뇌로도 보내고 피를 다 공급하는 건데 이 펌프를 밖에서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의 그냥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 배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기 거의 체중을 실어서 심장 압박을 하셔야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심장이 굉장히 센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걸 보면은 이제 남자 건장한 응급대원 분들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이제 온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시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얼마큼 열심히 잘하느냐에 따라 환자분의 그 이후의 생명이 달라지시니까 그때는 정말 힘껏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 엄청 지치지만 힘껏 합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합니다. 정말 그 긴장의 연속이실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과 방송 전에 약간의 썰을 듣긴 했지만 우리 교수님이 둔분을 한 번에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정말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데 제가 중환자실 담당하고 있을 때 한 환자분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옆에 있던 환자도 같이 갑자기 이제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이제 2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양쪽으로 침대 끌어 막 하고 정말 그 시간이 사실 나중에 보면은 진짜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한 3분도 안 된 다른 의사가 막 이제 뛰어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정말 30분 같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지나가서 얘기지만 심폐소생술을 진짜 2명을 한꺼번에 거의 이제 심장을 치면서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지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후배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우리 가든파이브님, 적성면장님, 음악쟁이님, 딸바보님 그리고 물놀이 좋아해님도 들어와 주셨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엔젤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좀 이제 저도 궁금했던 게 기절 환자라고 해도 일반인이 볼 때 이분이 열사병인지 기립성 저혈압인지 아니면 뭐 단순 쇼크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의사들도 딱 보자마자 구분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상황이나 주변 조건들, 그다음에 그 환자의 이제 병력을 안다면 좀 도움이 되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그래도 요즘 홍보가 잘 돼서 이제 의식 잃고 쓰러진 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한다. 뭐 본인이 직접 안 해보셨어도 심폐소생술을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거는 뭐 드라마든지 뭐 뉴스든지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의식은 잃었는데 심폐소생술까지는 안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이제 좀 분류를 하면서 이제 PPT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공통 질문이 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PP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절한다라고 했는데요.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심장 질환, 뭐 어쨌든 심근경색이든지 심장 부정맥이든지 결국은 심장이 잘 기능을 못해서 이제 멈추거나 오작동을 하는 경우죠. 이제 그 경우는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이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뭐 미주신경성 실신. 그러니까 사실은 호흡이나 의식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냥 몸이 축 늘어지면서 기절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절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위 때문에 뭐 이제 더운 데서 아니면은 이제 한낮에 밖에서 아니면은 이제
환기가 안 되는 뭐 비닐하우스 안에 이런 데서 일하시다가 온열 질환 때문에 이제 기절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뇌혈관 질환 때문에 기절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경기 또 이제 우리가 경련성 질환 옛날 말로는 이제 간질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경련을 하면서 쓰러지시는 분. 그래서 아마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보통은 이제 그 정도, 요 정도가 제일 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요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원인을 찾는 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선은 만약에 쓰러지는 분을 보셨다. 이제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길 가다 만나신 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쓰러진 장소가 안전한 장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쨌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한테 달려가서 보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안전하지 않은 장소이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변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데라면 일단은 그 쓰러지신 분도 그렇지만 제가 환자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환자분도 그렇지만 도움을 주시려는 분의 안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2차 사고로 안 되려면 그러니까 우선은 주위가 안전한지 보시고 안전하지 않다면 우선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실 게 어쨌든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호흡이 있는지 의식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분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살짝 흔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과하게는 말고요 이렇게 살짝 꼬집어 본다든지 그럴 때 이제 반응을 하시는지 이제 이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호흡은 이렇게 잘 모르시면 손을 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코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시면 이렇게 호흡이 나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제 이런 걸로 확인할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좀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맥박이 뛰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경험 있으신 분 아니면 당황하면 이 경동맥인데도 맥박이 있는지 아마 확인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호흡은 사실은 조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나 호흡이 의식도 없는데 호흡도 없다. 이제 이러시면 그때는 가장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 경우는 어쨌든 주변에 본인이든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119 연락을 하시고 연락해주세요. 네, 지정해서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변에다가 해주세요 하면 다 내가 아닌가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눈앞에 딱 보이는 사람한테 119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고 만약 없다면 나 혼자 있다면 먼저라도 부르셔야 됩니다. 119가 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9 그래서 어쨌든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의식하고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은 보통 이제 심장 요 명치 있는 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고 자기 무게를 실어서 이제 30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하고 30번 누르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인공호흡 한다고 해서 막 입으로 숨 불어넣으시잖아요. 일반인 분들이시라면 그 과정은 사실은 좀 생략하셔도 돼요. 일단 심장 박동하는 것만 하셔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30번 하고 의식이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또 30번 하고 의식이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신 건데 쓰러지는 봤어요. 근데 의식은 없는데 호흡은 있어요. 맥박도 뛰어. 그런 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하시면은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의식이 떨어지신 분이죠. 그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도움도 안 되는데 여기 필요 없는 것만 해서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전공의 때 경험한 분인데 그 나이 드신 분인데 경련성 질환이 있어서 길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주변에 있는 분이 보시고 어쨌든 119 연락하고 오셨는데 쓰러지니까 그냥 사실은 이제 발작성 때문에 쓰러지신 건데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도움돼서 오셨는데 문제가 다 골절이 돼가지고 고생하셨네요. 도움 주려고 하신 건데 사실 그분한테는 사실 필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입원 기간이 늘어나고 이랬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의식하고 호흡이 있다면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심폐소생 했던 분도 의식하고 호흡이 오면 그때는 심장 압박하는 거를 끝내거든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식호흡이 있으신 분이시면 되게 많은 경우가 어쨌든 기립성 저혈압이든 아니면 열실신이든 온열 질환이든 뭐 미주신경성 실신이든 잠깐 뇌 혈류량이 부족해 생기는 경우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하실 게 뭐냐면 머리를 낮추셔야 돼요. 머리를 낮추고 환자가 의식이 있다고 해서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저기로 갑시다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머리 위치를 낮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류량을 늘리는 방법은
어쨌든 심장보다 머리가 좀 낮은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머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혈류량들이 약한 거를 갖다 최대한 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심장보다. 예, 예.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누워 있다고 편하게 해줘야지라고 해서 막 베개 같은 거 대시면 오히려 그거는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네네. 머리를 낮추시고, 예, 물론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아예 이렇게 역전시켜서 머리를 더 낮추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머리를 낮추시고 다리를 올리시면 생각보다 그 다리에 혈류량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중력의 힘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나마 이제 부족한 혈류량이 머리로 가는데 이제 도움이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 경련이 있으신 경우인데요. 이제 네.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이제 조금 조치하실 게 약간 조금 다릅니다. 예. 뭐 경련 있으신 분은 당연히 이제 의식은 없으신데 호흡은 네. 있으시고 사실 네. 이렇게 발작을 하시니까 네. 그럴 때 보면 사실 더 당황을 하시거든요. 환자가 막 심한 분들은 막 이런 식으로 발작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네네. 와, 이거 내가 멈춰줘야 되나 막 이러시는데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조금 대처가 조금 다릅니다. 예.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네. 예. 네.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오늘은 펭수 친구가 예, 예, 제가 좀 모델이 되어줄 텐데 제가 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네. 길을 가다가 펭수랑 같이 가시다가 네, 이 친구가 발작을 이제 한다. 발작을 한다. 네. 예,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막 발작을 하면서 이제 쓰러졌어요. 네. 이제 막 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이렇게 네. 합시다. 막 그러면 발작을 하고 발작을 있다. 해요? 예, 예. 하시면은 대부분 보면은 네. 의식은 없으실 거예요. 발작하는 경우들에서 펭수야 음. 했는데 대답 못하고 뭔가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호흡은 있죠. 사실 네. 이제 발작하지.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너무 당황하시니까 막 움직이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누르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단지 이거는 발작하시는 분들은 뇌에서 어쨌든 이상파가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좌절로 생기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많이 셉니다. 이럴 네. 때 억지로 이거 안 하려고 하시면 이거 누른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누르는 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잘못하다가 골절되거나 하실 수 아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냥 두시면 돼요. 예, 네. 그냥 단지 이 사람이 막 발작하잖아요. 막 발작할 때 옆에 이제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위험한 물건 옆에 치우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거 압박하는 게 있으면 네. 단추 같은 네, 거 좀 네. 풀어주시고, 안경 같은 거 쓰고 있으면 안경 빼 놔주시고, 네. 예, 이렇게 두시면 대부분의 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1분이 안 넘습니다. 발작이 1분이 안 넘기 때문에 네. 그냥 지켜봐 주시면 돼요. 단지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일을 막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쓰러지면서 혀를 깨무시는 분도 아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혀에서 아이고. 피 나시는 네, 경우도 네, 네, 있거든요. 네. 그거 안 깨물겠다고 손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거의 자기 혀도 깨물 정도인데 원래 혀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깨물 정도면 다른 사람 손 넣었다 진짜 심각하신 경우는 손가락 잘립니다. 예, 그래서 절대 손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예, 이제 그럴 때는 어쨌든 1분을 그냥 기다려주는 게 좋고 단지 네. 이제 구토나 이런 거에 위험이 있고 또는 이제 침 같은 게 입을 고였다가 또는 피 같은 게 고였다가 이제 목으로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가면 또 문제가 네, 되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럴 때는 발작하는 친구를 위험한 거 우선 치우시고 네. 살짝만 안정하게만 떨리면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가능하시면 옆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설령 구토나 침이 나와도 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되고, 예. 보통 해서 한 1분 정도 지나면 발작은 끝나요. 근데 네. 이제 바로 의식이 깨는 건 아니고 고상에 좀 기다리시면 환자가 이제 발작은 끝나는데 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럴 때 괜찮냐 보시고 한 5분 정도는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5분 대개는 이제 발작이 한 번이면 끝나시는데 5분이 지나는데 다시 발작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예요. 그 경우는 119로 연락을 하셔서 네.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발작이 이렇게 깨지 않고 2번 연속으로 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간질 중첩증, 경련 중첩증, 그래서 경련파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안 하면 뇌손상 같은 경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끝나도 한 5분 정도 보시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한 5분, 10분 지나면 이제 환자가 이제 깰 겁니다. 예, 이제 그럴 때 조치하시고 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아까 이제 두 번째처럼 경련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은 없는데 호흡은 괜찮고 하신 네. 경우 대부분은 완전히 의식이 없으신 건 아니고요. 되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뭐 더운 데서 일하다가 쓰러지고 되게 많은 경우가 기립성 저혈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네. 쓰러지시면 네. 이제 그럴 때도 역시 이제 위험한 건 치우시고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축 늘어져 있는 상태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대개는 이제 바로 눕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기다려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이 상태에서 환자가 조금 이제 의식을 보통은 이제 경련이거나 신장 문제가 아니시면은 대개는 1분 안 돼도 금방 거의 몇십 초 내에 의식을 차리시거든요. 괜찮아 이럴 때 네. 괜찮아지셨군요. 자, 물 한 잔 가주시면 안 됩니다. 예, 물을 드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네. 내려주셔야 돼요. 네. 네. 좋기는 한데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분이 물을 드시면 잘못하면 이제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눈 뜨고 둘러본다가 아니라 펭수 씨 괜찮아요? 네. 했을 때 펭수가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 네, 의식이 네. 살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고개만 들으시고 물을 주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뭔가 입 안에다 뭐 물이라든가 네. 약 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뭐 당뇨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기립성 저혈압 때 쓰러지잖아요. 그때도 당뇨 저혈당 뭐 이런 것 때문에 쓰러졌구나 해가지고 의식이 없으신데 뭐 막 주시고 이러시면 오히려 이제 기도로 음식이나 네. 알약 같은 게 들어가서 잘못해서 기도 폐색이 되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주시고 싶은 건 환자가 다 의식을 차리고 의사소통이 다 됐을 때 네. 이제 그럴 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하철을 걸어가다가 예. 이분이 기립성 저혈압처럼 뭔가 의식과 호흡이 있는데 이제 축 처져 있으시고 쓰러져 계시다면은 그냥 네. 머리는 그냥 그 땅에 누우신 채로 다리만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게 사실은 좋습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쓰러져 계시면 네. 사실 이제 뭐 그 미주신경성 CC 뭐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딱 보면은 사람이 되게 창백해 보이고 네.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이러신 경우시면 일단은 어쨌든 머리를 낮추시는 게 좋아요. 머리를 낮춰서 잠깐 눕게 하시고 그다음에 몸에 조이고 있는 벨트라든가 뭐 네. 이제 단추 이런 거 좀 풀어주시고 대부분의 미주신경성 CC는 사실 그 정도만 하셔도 금방 깨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시면 다리를 네. 어쨌든 조금 다리를 어쨌든 이게 바닥에다 누운 네. 상태시거나 네. 그 상태에 다리를 조금 이제 올려주시거나 올려서. 최소한 무릎이라도 세워주시거나 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죠. 예. 그때 오히려 이제 어쨌든 머리를 이제 일어나서 네. 저기 앉읍시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네, 정말 일상 속에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다 네. 싶은 보통은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일부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열실신 같은 경우도 뭐 열실신은 이제 더워서 하신 경우라면 그 상태에 눕히시고 그다음에 환자를 좀 그늘하고 좀 시원한 데로 이동하시고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죠. 그럼 일단은 자신이 없다. 근데 제가 의식과 호흡을 확인했는데 이제 의식에 호흡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든 네. 일단 저라면 119에 지정해서 연락을 부탁드리고 이거를 조치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베스트이겠죠. 예. 자신이 없다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네. 당황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응급대처는 제일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설마 아니겠지보다는 네. 제일 안 좋을 수 있는 거 가정해서 하시고 아니면 다행인 거고요. 네. 그렇죠? 예. 이다 맞아요. 하면은 안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19에 연락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셨는데 아마 그 정도는 대부분 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환자가 네.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뭐 완전히 의식 호흡 없으시면 당연히 다 119 연락하실 거예요. 근데 봤는데 쓰러졌는데 얼굴은 창백한데 펭수야 괜찮니? 했더니 어지러워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하시면 그다음에 어쨌든 흔들면은 조금 대답을 하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지켜보셔도 돼요. 네. 어쨌든 의식이 이제 의사가 소통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예. 네. 그리고 대부분 아마 이제 119 연락하셨는데 뭐 119 연락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환자가 의식이 차렸다. 네. 예. 그러면은 사실 119 대원들이 우리나라는 그게 잘 돼 있어서 대부분 5분 이내면 다 도착을 하시거든요. 네. 예. 도착하셔서 보셔서 의식이 회복되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뒤는 이제 119 그 대원 분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 환자가 그냥 둬도 괜찮은지 병원으로 네. 이송해야 되는지. 네. 이제 그거는 어쨌든 근데 연락까지 잘 해주시면 그 뒤는 사실은 다 이제 매뉴얼대로 되는 거니까 그 초기에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괜히 119 대원들을 쓸데없이 불렀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안 불렀을 때 위험하게 생기는 상황을 더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표를 얘기하니까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제 네일샵에서 있었는데 네. 어떤 여성분께서 두 번째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의식과 호흡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휘청거리셨어요. 그래서 직원과 제가 모두 다 놀라가지고 괜찮으시냐는데 창피하신 마음에 괜찮다 하면서 지금 완전 가파른 계단에 내려가려 하다가 정말 큰일이 날 네, 뻔했거든요. 그건 진짜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19 전화하고 그분은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다리라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쓸 조금 텐데라는 더 생각이 도움이 됐겠죠. 네. 지금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분은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 실려 가셨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좀 대처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무작정 네.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일단 처음 시작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뭐 의식은 어쨌든 이름을 부르거나 살짝 흔들어 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피부인데 살짝만 꼬집어 네, 본다든가 네,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어쨌든 이렇게 손을 코에다 입에다가 대보신다든가 아니면은 잘 모르시면 얼굴을 이렇게 대시면 생각보다 얼굴에 이 호흡이 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예.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좋습니다. 잘 기억해 둬야겠네요. 특히 경력 발작이 있는 경우는 손을 넣으면 또 안 된다는 절대 거.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의대생 때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그 버스 안에서 경련 발작하시는 분을 봤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나름 이제 그래도 의대생이지만 아직 초짜였지만 이제 조치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젊은 여자분이 쓰러졌었는데 그 뒤에 있는 할머니가 네. 이러시더라고요. 저거 만지면 없는 거니까 만지면 안 돼. 뭐, 예.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옛날 때는 사실 그런 속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관질이라 해서 안 합니다만 관질 환자를 만지면 관질이 옵는다 뭐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예. 그건 뭐 다 이제 옛날 얘기니까요. 그렇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어쨌든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네. 저도 한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주 그런 일이 있는지 친구분이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처를 예. 잘하고 다독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 막 거품을 물고 그렇죠. 막 예. 그러시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잘 배워놨다가 네.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숙길님이 열사병 기절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또 아까 두 네. 번째인 경우죠. 예, 예. 네. 간질 환자분들 잘 쓰러지신다는데 기절하시는 분이 어떤 이유로 기절했는지 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간질 어쨌든 이제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쓰니까 뇌전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뇌전증 환자분들이 쓰러지는 거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본인들은 그 직전에는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뇌의 변화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요. 갑자기 오고 또 어느 시간 또 없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다음에 뇌전증도 실제로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쓰러졌지, 뭐 이 사람이 뭐 해서 했지,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요. 그럼 병원에 나중에 할 일이고 그냥 그때 안전하게 지나가게만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뇌전증 환자분들은 주변에 많이 계시고요. 네. 거의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명의 뇌전증 환자분이 있다 하시면 90명 이상은 약을 드시면 거의 증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잘 이제 모르고 주변 사람들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간혹 뭐 여타의 이제 몸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라든지 네. 약을 뭐 건너뛰셨다든지 뭐 이런 네. 경우가 나타나신 경우가 있지만 그때도 그 경련 때문에 쓰러졌을 때도 2차적으로 이제 다쳐가지고 머리를 다친다든가 위험한 상황이 된다든가 그런 네. 것만 아니시라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한 경련은 1분 이내에 끝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의식 차리고 다시 얼마든지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는 상태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냥 저렇게 발작이 생길 수 있구나 이제 그렇고요. 참고로 만약에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런 뇌전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게 그 뇌전증 그 발작이 있으실 때 어떤 식으로 발작이 있는지를 조금 기억했다가 의사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경황이 없으시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발작이 어떤 양상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이 뇌전증 진단이나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눈이나
눈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한쪽 팔만 이렇게 펴지는 분도 있고 뭐 아니면 오른쪽 얼굴만 실룩거리시거나 네, 네. 그래서 어느 쪽 팔다리가 펴졌고 뭐 어느 쪽으로 고개나 얼굴이 돌아갔고 어느 쪽에 눈이 돌아갔어요.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관찰을 해보셨다가 의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그 환자의 뇌전증 양상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약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주변 분들이 잘 캐치해 줘야 그렇죠. 예. 되는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어쨌든 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거 정도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방법은 아까 저희가 좀 답변을 드렸고요. 우리 엔젤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은 살아나도 뇌는 못 살아날 수가 있나요? 뇌사자가 이런 경우인지 이제 무의식 환자들은 심장을 듣는데 뇌만 죽은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요, 심장이 멈췄을 때, 사실 심장이 멈춰서 몸으로 피가 안 가도 일반 이렇게 장기들은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혈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뇌는 혈류에 굉장히 민감한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뇌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실 네. 뇌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뇌는 한 20분 이상 사실은 피가 안 가면 손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경우가 소위 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더 이제 장기화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뇌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사는 뭐 이제 심장이 뛰고 있는데 네. 뇌가 죽었으니까 더 오래 가냐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죽으면 결국은 심장도 죽습니다. 예. 그래서 뇌사 상태 빠지시면은 그 뭐 심장은 미약하게 뛰는 거고요. 뇌사 상태에 빠지시면 결국은 그거는 사망입니다. 뭐 뇌사인데 뭐 한 달, 두 달 갔다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 텐데 그건 네. 엄밀히 하면 뇌사가 아니고요. 뇌사 상태가 아니시고, 그러니까 뇌의 손상 때문에 호흡 충추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의식만 안 깨시는 병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은 몸은 죽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중추는 사실 이제 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0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이런 심폐소생술이 문제가 있으신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뭐 19분과 20분을 사이로 해가지고 뇌가 손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고요. 뭐 연령이 좀 많으시고 네. 애초에 뇌혈관이 안 좋았던 분들은 사실 5분만 지났는데도 이미 뇌 손상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뇌 혈류량으로 가는 거는 빠르면 빠르게 복구할수록 좋습니다. 네. 이제 공부회님께서 응급 상황에서 이제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일반인이라도 이제 CPR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꼭 지원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은 예. 다르니까요. 의외로 찾아보시면 그 네.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대처법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보건소 문의를 하시면 보건소에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소방서 이런 데 물어보셔도 되고요. 되게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이제 이런 데도 가시면 그 대학병원에 이제 대부분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아마 관여를 하시는데 그런 데서 이런 심폐소생술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일반인 분들도 신청하시면 그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료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콘텐츠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의무감도 드네요. 자, 만두님께서 선생님 뇌진탕 같이 머리를 부딪혀 기절을 하게 되면 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이 호흡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의식이 돌아오도록 흔들거나 큰 소리로 깨우는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머리를 어디 다쳐가지고 기절을 하시게 됐다면 네. 다쳤는데 의식이 없어졌다 하신 경우는 어쨌든 이제 뇌에 손상이 있을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외상성인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머리 안에 이제 뇌출혈입니다. 예, 그 경우는 몸을 흔드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예, 사실은 근데 그 경우도 겉으로 외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뭐 어쨌든 환자를 안전한 데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뇌출혈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뭐 혈압 그 응급 상황에서 환자 혈압 상태나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바로 그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눕혀 계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더구나 이제 외상인 경우는 사실 어디가 다쳤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머리만이 아니라 경추 같은 데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막 몸을 흔드시거나 막 그 도와주신다고 막 이렇게 세우고 하다가 이제 이 경추 쪽에 문제가 되면 뇌가 아니라 이 경추 쪽에 손상이 되면은 그 경우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안 다친 상태에서 그냥 몸을 바로 하시고 만약에 구토 같은 걸 한다면
그때 이제 몸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주시고, 네. 예, 이제 그 정도가 가장 최선이고요. 오히려 억지로 막 흔드시면 네. 어딘가 이제 골절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부위가 더 문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뭔가를 막 해주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차분하게 봐주시는 게 오히려 제일 좋습니다. 네, 일단은 흔드는 거는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좀 그렇죠. 조심스럽고. 뭐 흔드는 거는 하기 위해서 팽수야, 네. 팽수야, 팽수야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살짝 이렇게 두드려서요. 팽수야, 팽수야, 팽수가 오늘 고생하네요. 팽수야, 팽수야, 아니면 아저씨,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괜찮으세요? 되는데요. 아저씨 이거는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예. 네, 잘 기억해. 소리를 옆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물리적인 자극이 아니시니까 예, 그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엔젤님이 TV에서 심폐소생술을 이 환자 위에 올라가서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 가슴에 충격기 같은 걸로 충격을 주던데 이것이 자동 심장 충격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환자 위에 올라가서 한다곤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자세는 위에 올라가지는 않고요. 환자 그 옆에서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있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측면에서 하게 네. 되고요. 올라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까 이제 이게 이 심장 박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손힘 갖고는 안 됩니다. 거의 체중을 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팔을 이렇게 쭉 편 상태에서 네. 거의 이런 식으로 몸이 이렇게 가면서 압박이 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심장에 이제 직각 예, 조금 들어주시면 제가 네.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다면 네. 거의 이 상태가 우와, 됩니다. 예. 오. 거의 이 상태니까 꼭 이제 올라타는 것처럼 네, 보이죠. 더구나 이제 보이네요. 환자분이 바닥에 있게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니까요. 아. 이제 그래서 올라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네. 이제 올라타서 하지는 않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장 충격기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하는 심폐소생술에서 권하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요즘은 이제 많이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 심장 박동이 이제 멈추는 분일 때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효과적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심장 박동을 먼저 하고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제 의무적으로 제세동기를 갖고 비치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제세동기를 갖고 오세요 라고 하시면 뭐 그 건물 안에 이제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갖고 오시겠죠. 그래서 누군가 갖고 오신다면 그거로 이제 붙여가지고 조치하면 되고요. 뭐 병원에서야 당연히 이제 훈련받은 의사들이 하는데 그 심장이 멈췄을 때 아까 심장 박동도 있지만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 전기로 심장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경우는 도움이 되고 또 일부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들도 네. 제세동기를 쓰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사용은 사실 거기 설명서가 굉장히 잘 돼 있기는 한데요. 아마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건소라든지 통해 가셔갖고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시면 아마 제세동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까지도 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태풍 1호님이 격투기나 복싱, MMA 같은 운동을 보면 기절하고 턱 맞고 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상대방이 턱을 맞고 기절하면 이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팍 날리고 이제 기절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라면 글쎄요. 이제 머리에 약간의 이제 뇌진탕이 오시는 경우일 텐데, 예. 실제로 이제 그 턱을 맞는 거 정도의 기절이라기보다는 2차적으로 이제 넘어지면서 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오는 아마 외상도 있을 건데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상에 준해가지고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맞은 부위도 문제지만 그 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충격이 오면 안에 이제 출렁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대쪽도 또 외상이 올 수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이제 뭐 결국 흔들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쓰러지신 경우는 주변에 다치지 않게 보시고 바로 네. 이제 119 같은 연락하시고 예,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 환자가 아닌데 만약에 해버리는 경우는 정기 감전이 되나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기계를 이제 열면은요. 이렇게 붙여라는 게 있거든요. 붙이고 나면 요즘은 그게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기계를 적절하게 붙이면 기계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알아서 심장을 측정을 하고요. 알아서 기계에서 제세동기 그 충격을 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이 사람 줄 필요 없는데 내가 줘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네, 별로 안 하셔도 기계가 거의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전기 감정까지는 아닌데 그 할 때는 그 어쨌든 구조하시는 분들이 그 되는 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그때는 좀 전기 감정이 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전기가 갈 수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제세동기 사용은 사실은 한번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받으시면 의외로 이제 거의 반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가든파이브님은 이제 제세동기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교육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세동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거나 뭐 병원에서는 다 구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랬을 때 쓰러질 때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건물 안에서나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직원한테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하시면 되게 직원들은 그 위치를 알도록 교육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시면 그분들이 갖고 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지금 제세동기 사용을 수행을 하실 거예요. 네. 자, 이어서 유튜브 구독님이 원장님 친한 친구 중에 빈혈로 가끔 기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의식과 호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요? 실제로 빈혈로 기절하신다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가끔 얘기하신 거 봐서는 미주신경성 실신이신 것 같은데 이제 빈혈하고는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너무 자주 쓰러지신다면 그거는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 여하튼 쓰러진 걸 보신다 하시면 아까처럼 이제 머리를 낮추시고 다치지 않게 이제 관찰을 하시면서 다리는 조금 높게 해주시고 어쨌든 머리를 이제 바닥으로 낮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빈혈인지 미주신경성실인지 이것만 갖고는 모르겠지만 자주 기절하신다고 하시면 그건 진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지 나중에 깨어나도 기억을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발작이라고 하는 게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 이제 소발작이라고 해서 이제 의식이 없지 않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련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의식이 없어지면 경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식이 없으면서 경련하는 경우는 본인이 그 순간은 기억은 못해요.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끝나고 나시면 대개는 막연하게 아세요. 내가 그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내가 조금 전에 발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발작했냐 이제 그거는 잘 기억을 못 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가족인 경우는 이제 그죠. 그 어떤지 양상을 좀 관찰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윤혜님이 가족이라도 살리고 싶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딸바보님은 아기 열경련으로 발작, 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옆으로 눕히고 기다리면 되는지 한번 겪고 나니 너무 겁이 납니다. 일단은 아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제 소아과를 보는 그러니까 소아를 보는 의사는 아니라서 솔직히 제가 아기는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아기라고 하는 경우도 만약에 발작한다라고 한다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기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안 다치게 하고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그 상황이 이제 발작이 사실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 지나가는 동안에 다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열이 난다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는 경우는 열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빨리 병원을 가셔가지고 그 수액이든지 열을 줄이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이제 발작이 깨고 아이가 다 돌아온다면 좀 물을 주고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서 아까 이제 물을 주면 좀 위험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합니다. 자, 물을 주면 안 되는군요. 그렇군요. 좋은 내용입니다. 공감해 주시고요. 공부해님이 음주 후에 이제 기절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소위 필름이 끊기는 거라 블랙아웃 같은 건데요. 뭐 젊은 분들 중에 한두 번은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생긴다고 해서 뭐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보통 수치가 많이 생기지만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런 거를 자주 경험하는 거를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뇌가 이제 블랙아웃, 필름이 끊긴다 하는 거는
어쩌면은 뇌 입장에서는요, 뇌신경은 굉장히 이제 혈류량에 그 많이 영향도 받고 사실 굉장히 예민한 구조들이거든요. 우리 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개골이라는 아주 두꺼운 네. 구조물로 사실 보호를 하고 있는 이제 구조물이니까 그만큼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안에 다 정신의 일정대 문제라는 건 거의 뇌 입장에서 본다면 머리 안에 태풍이 지나간 겁니다. 예. 태풍이 한 번 지나간 거로는 복구가 되겠지만 여러 번 자꾸 지나가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름이 끊기는 상황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따님분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받았는데 학교 점심시간에 기도에 음식이 막혀있는 학생을 하임레이로 구해줬어요. 이건 정말 잘하셨네요. 네. 네. 하임리는 아마 조금 이제 다른 건데요. 네. 이제 기도가 막혀서 이제 그런 분들은 기도가 막히니까 숨을 못 쉬니까 막 꺼꺼꺼 이제 이런 식이실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소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복부에 압박을 줘서 음식물이 나오게 한다거나 누워있는 이제 뭐 어른이 같은 경우 소화는 지금 안 돼. 어른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복부인데 눌러서 음식물이 나오게 하시거나 아마 이런 걸 배워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따님이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이제 영상 같은 게 알고리즘을 타다 보면은 이제 애가 갑자기 뭔가 컥컥거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팍팍 해서 확 나오는 네. 복부에 이제 압력을 가하면 거꾸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배워야겠죠. 예, 그거를 뭐 직접 해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동영상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요. 예. 한 번쯤은 그 전혀 모르고 하시는 거랑 알고 있는 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숙지하고 계시는 건 이제 도움 될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요럴 때는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상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요 항상 도움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음악쟁이님이 술을 마시고 경련 기절을 하면 뇌전증 증상인가요? 실제로 경련을 한다고 해서 다 뇌전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련의 원인은 무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경련을 여러 번 반복한다 할 때 이제 뇌전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뇌에 손상이 오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경련은 다 생길 수 있어요. 꼭 뇌전증과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술 드시고 경련하시는 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술을 마셔서 경련하시는 분도 있고 술을 막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금주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 작용을 경련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 얘기는 이제 술이 그 정도면 사실 독이라는 얘기죠. 네, 그죠. 그거에 뭐 약물에 의한 경우도 있고 외상에 의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련을 한다고 해서 다 뇌전증이다 이건 아닌데요. 술을 드시면 경련을 하신다 하는 거는 어쨌든 뇌에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전증 환자분들의 많은 경우가 경련이 재발하시는 경우가 가장 첫 번째가 약을 안 드신 경우, 약을 잘 드시면 조절이 되시는데 약을 이제 좀 소홀해서 안 드시다가 생기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 부족할 때 생기시거나 술 드시면 또 경련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을 충분히 하시고 술을 드시지 마세요 하는 것도 뇌전증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생활 수칙입니다. 네, 자, 숙길님이 아이고 4살 너무 눈물이 나는 단어입니다 하셨고 와 정말 유익한 방송이에요. 이런 방송은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귀여우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질문들을 주셨는데 이제 한 분에 대한 질문을 더 나눠보자면 의료진이 아닌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한국에서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의료진은 아닌데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심폐소생술을 필요하신 분들은 외면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의료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이제 주시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쓰러졌다는 얘기는 특히나 심폐소생술까지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병원 안에서 의식이 쓰러지고 생장 정지가 생겼을 때 의료진들이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100% 돌아오진 않습니다. 애초에 원래 갖고 있는 질환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도움을 주셨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사실은 그 처치하신 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의도를 갖고 도와준 경우는 결과가 안 좋아도 어떤 소송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원칙입니다. 사실 전체 사회가 지켜야 될 규범인데 뭐 이제 그건 규범인데 아주 드물게 뉴스에서 가끔 있죠. 사실 이제 뭐 가족분들이나 뭐 그 가족분들이 좀 속상하시니까 좋은 결과 아닐 때는 이제 누구한테라도 막 책임을 묻고 싶으시니까 어쨌든 그런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이 되면 전 사회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사실 이제 그런 쪽의 문제는 이제 의사가 아니고 그 이제 그런 쪽의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소송 이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사이프러스님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예전에 심폐소생술을 오래전에 배웠을 때는 이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하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심장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바뀌었나요? 실제로는 심장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면은 더 좋습니다. 네. 심장 압박은 30번을 하고 인공호흡은 이제 2번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이제 사이클을 번갈아서, 그러니까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그걸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인공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르고 막 어떤 맞아요. 경우에서 막 구토하고 있거나 감염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의 안전을 갖다가 위협하면서까지 인공호흡을 하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구나 의료진이 아니면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장 압박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심장 압박 하셔서 30번 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이 돌아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심장 압박 하시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꼭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시지 말고 심장 압박만 잘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 중요한 방송이었다 하시면서 궁금증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요약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기절 환자에 대한 대처법을 한 번 더 PD님이 띄워주시면 캡처 타임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여러분들 한 번 딱 캡처하셔가지고 일단은 이분이 쓰러지셨을 때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경력 발작이 있는 경우는 뭔가 물을 들이거나 손을 넣거나 하면 위험하다. 옆으로 고개를 돌린다. 뭐 기억하면서요. 잘 일단 알고 있는 게 또 힘이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네. 막 이런 상황 닥치시면 네. 그렇게까지 막 당황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금요일입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군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